사실 언론들은요. 우리 검찰이 허송세월 할 동안 언론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덴마크에 정유라가 있다는 제보를 듣고 거기서 포착된 정황을 다 취재를 했는데 검찰은 묵묵부답 뒷짐만 지고 있었으면 덴마크 여기에 바로 정유라를 위한 승마장 그리고 정유라의 그 비싼 말 비타나 부위 이런 17억 18억 되는 비타나 부위도 바로 덴마크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고 최순실이 현지 레스토랑에서 김치 달라고 진상 부렸던 곳도 바로 덴마크라고 알려졌고 그 진상 부린 내용은 늘 우리 송 의원님이 말씀하신 일본에서도 최순실 게이트 관심 있는데 일본의 방송에서도 최순실 조롱하는 방송이 나올 정도 김치 달라고 하는 진상 부리는 그 모습을 조롱하는 방송이 나올 정도였고 그 실제로 방송도 나왔었습니다.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덴마크가. 네, 황 소장님. 우리가 여기서요. 하나 유의해 봐야 될 부분은요. 거기가 옆에 헬거스트라고 네. 승마장이 있는데 그 승마장이 비타나 버이라고 17억짜리 말을 네. 중개한 덴마크인 중개상이 하는 승마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잠깐 체포됐다가 아침에 다시 복귀해서 3명은 애 데리고 집에 있답니다. 고양이 7마리와 개 2마리가 있고요. 그 와중에도 개 2마리하고 고양이 7마리는 데려갔어요. 그런데 여기 마필 관리사 이모 씨는 코레 스포츠 직원이고요. 이 해외의 정유라의 승마에 대한 조력을 해주는 그런 어떤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 삼성은 80억을 지원한 부분에 있어서 43억인가를 회수를 했다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말을 팔아서 회수했단 말이 뭐겠습니까? 말을 가져왔다 소리는 아닐 거 아니에요. 말을 정리해서 돈으로 다시 회복했다라는 이야기일 건데요. 지금 비타나 버이를 갖다가 샀던 그 승마장에 옆에 있고 그다음에 말을 관리하는 마필 관리사가 같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발견된 도구들 중에 승마 물품이 계속 옆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덴마크 옆에 또 섬에 있는 아마 다리로 연결돼 있을 겁니다. 오덴세에서 열리는 승마 대회도 참가를 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뭔 말이냐? 말을 팔아서 돈으로 회수했다라는 그 기업의 이 해명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만 조사할 게 아니라요. 말도 지금 어디 있는가 분명히 조사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현지에 계신 분들은 말 좀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주민들은 10월 1일 날 나타났다. 주민이 30명 있답니다. 한국 교민이. 그리고 처음에는 차가 3대 있다가 2대는 사라지고 1대밖에 없다. 그리고 그 고모 씨라는 조선족 분은요. 한국에서부터 정유라 집에 가사 도우미를 해서 한국에서도 이렇게 도왔는데 애를 갖다가 그렇게 돌봐줬는데 이제 독일, 덴마크까지 따라간 사람이다. 현지에서 채용한 사람이 아니라는 그렇군요. 겁니다. 자,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다룰 게 많으니까요. 정유라의 육성을 다 들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요. 정유라가 이제 저희가 잘게 쪼개보겠습니다. 정유라가 이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 먼저요. 정유라가 아이와 함께 있게 해주면 귀국하겠다. 내일이라도 당장 귀국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먼저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랑만 같이 있으면 한국으로 들어간다고 내일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 네, 저 진짜 보육원에 있든지 사회단체에 있든지 병원에 입원해 있든지 상관없거든요. 현재 신경 한마디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어떠세요? 네, 아기가. 네, 그냥 아기가 보고 싶다. 지금 백 변호사님, 아기랑만 같이 있으면 한국으로 들어간다고 내일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고 다시 재차 물으니까 보육원이든 사회단체든 병원에 입원해 있든 상관이 없다. 아이랑만 있게 해준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한국으로 들어가겠다. 이거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특검에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구속이 필요하면 구속을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지. 구속 여부를 협상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뭐 정유라 씨가 뭐 아이가 있으니까 들어와서 나중에 영장이 기각될 수는 있어요. 아이를 봐야 하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나 구속영장 안 치는 조건으로 들어갈래 이거는 안 되는 얘기고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강제 송환이 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럼 시간 끌어볼래 이런 취지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여권 반납 명령서라는 게 네. 당사자한테 전달받고 그다음부터 일주일에 여권이 무효화됩니다. 아하. 근데 정유라가 어딘지 몰랐잖아요. 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시간이 필요해서 20일 얘기가 나왔는데 아하. 어제 덴마크 현지에서 전달이 됐어요. 정유라 씨한테. 네.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여권이 무효화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추방이죠. 아. 강제 추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네. 뭐 이건 우리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같고 아까 또 밑에 특보 자막으로 잠깐 네. 나왔던 게 적색수배 발부가 보류됐다. 그래서 이거 적색수배 발부가 보류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네. 보니까 이미 정유라의 신병 확보하는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굳이 적색수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이었으니까요. 네. 지금 덴마크 입장에서도 여권이 무효화되면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여권 자체가 무효되면 말 그대로 추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사이에 만약에 정유라가 풀려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때문에 네. 어제 구금해달라고 했고 뭐 긴급 인도 구속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번 달 30일까지 해주기로 했잖아요. 네. 시간은 사실 이제는 특검 편입니다. 이게 아하. 이 정유라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정유라가 이런 얘기하는 걸 크게 구애받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요 지금 송 의원님, 예. 정유라가 혹시 뭐 이건 가능성입니다만 난민 신청 등을 해가지고 법원 투쟁, 법정 투쟁을 해서 혹시 강제 송환을 좀 끌어볼 심산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백 변호사님 통해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정유라가 쭉 현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정유라가 어제 현지 법원에서 구류 심사 중에 했던 얘기입니다. 내 자식 때문에 고민이 많다. 벌을 받을까 봐 고민 많다. 내가 가면 감옥에 갈 거고 내 자식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부모도 이혼했고 정윤회, 최순실 이혼했죠. 나도 이혼했고 나는 세상에서 혼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속하지 마라. 갈게. 구속하지 마라. 구속 안 하면 갈게. 아하. 이 뜻인데 네. 사실 우리가 죄송합니다. 지난 주말에 그 정유라 독일에서 운전을 해주던 유 씨가 한 얘기가 다음 주면은 결론이 날 거다 얘기가 우리가 지난 주말에 나와가 여기 사인판을 네. 그게 무슨 뜻이냐 얘기했는데 뭐 황 소장이나 저는 조금 의견은 달랐지만 궁극적으로 결국 독일 검찰이 네. 체포를 안 하겠나 했는데 저는 유 씨가 뭘 근거로 다음 주이면 결판이 난다고 얘기했을까? 아하. 결국 죄송합니다. 유 씨나 그다음에 데이비드 윤하고 연락이 안 된 지가 한 달이 됐다 그러거든요. 네. 한 달이 넘었다. 그럼 유 씨는 지금 이미 이 정유라가 덴마크로 가서 덴마크의 경찰들이 움직이고 덴마크 내에 어떤 연락망이 된다는 걸 유 씨는 나름대로 네. 알고 있었다밖에 네. 또 우리가 그렇게 아하.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왜 지금 와서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내 자식이 고민이다. 네. 벌 받을까 고민된다. 네. 벌 받을까 고민되기 때문에 한국 가는 건 두렵지만 네. 사실 자기가 구속을 안 하고 자기를 다 풀어주고 네. 그 상태의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여기 있는 것보다 한국 가는 게 더 편하니까 네. 그걸 봐주면 한국 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거 안 봐주면은 아니 나도 유섬나처럼 한번 아하. 여기서 뭉개는 식으로 한번 네. 머리를 한번 써보겠다. 아하. 이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덴마크 현지 국선 변호사가 물어봅니다. 한국에서 경찰이 온다면 만나겠느냐? 정유라 답. 내 사정을 잘 들어줄 것 같지 않지만 만나겠다. 내가 내 자식과 있을 수만 있다면 또 자식 얘기를 합니다. 아들 얘기를 합니다. 내 자식과 있을 수만 있다면 언제라도 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나는 오로지 자식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대화를 하겠느냐 물어봅니다. 그런데 정유라가 하겠다. 나는 오로지 자식을 계속 자식 얘기합니다. 자식을 생각하고 경찰에서 아이와 함께 있게만 해준다면 언제라도 한국에 간다. 그런데 자식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서 의원님. 네. 최순실도 딸 얘기하면서 눈물 흘렸는데 예. 뭔가 지금 같은 맥락으로 보이게 하는 쇼인 거예요? 아니면 진짜로 자기 자식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예요? 복합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어쨌든 최순실도 유일하게 네. 눈물을 흘렸던 것이 그 딸 걱정이었고 네. 정유라도 역시 자식을 걱정하면서 네. 자식과 함께 있게만 해주면 네. 한국에 들어가겠다. 네. 이렇게 하는데 그로 인해서 최소한 측은심도 좀 불러일으키기 수도 있고 또 논점도 좀 더 흐릴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네. 하는 것이고 네. 그것이 본인들만의 생각이 아니고 네. 짜여진 이 각본이다. 네. 어쨌든 모든 것들은 엄마한테 미루고 네. 자식은 최대한 네. 활용하고 그 과정에서 네. 여러 가지 시간도 네. 벌고
동정도 좀 유발하고 이렇게 두 가지 포석이 하자. 있다. 네. 뭐 이런 건 아니었겠냐는 거죠. 네. 백 변호사님. 네. 그 최순실 씨가 이경재 변호사 통해서 들었나 봐요. 딸 체포 소식. 그랬더니 이랬답니다. 최순실이 딸 소식을 듣고 많이 울었다. 부모로서 딸만큼은 지키고 싶어하는 모습이다.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예전에 했던 말이 있으면 이경재 변호사 통해서 했던 말. 딸을 둔 20살밖에 안 된 딸이 세상에서 모진 매질을 받게 된 데 대해서 딸을 둔 어머니로서 가슴 아파하고 있다.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순실 입장에서는 정유라가 아킬레스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이번에도 그 수감동 청문회 기억하시죠? 네. 수감동 청문회에서도 네네. 뭘 물어봐도 그냥 거의 귓등으로도 안 듣고 제대로 대답도 안 하다가 정유라 얘기가 나오니까 눈물 흘렸다라고 하잖아요. 네. 사실 뭐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엄마와 네. 딸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애틋한 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네. 거기다가 지금 어쨌건 지금 해외에서도 도망자 신세인데 자기 딸이 네. 거기다 학교 대학 입학 취소됐죠. 고등학교 입학 취소됐죠. 지금 중졸이에요. 아하. 정유라 중졸됐죠.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여기 뭐 세상에 모진 그 매질을 다 당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네. 정유라가 이제 한국으로 이제 구속돼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럼 최순실의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다만 최순실은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거의 일관되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그닥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정유라는 좀 달라요. 아까 굉장히 딱 보면은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간의 성격을 보면 굉장히 튀고 네. 욱하고 잘 못 참고 그러니까 무언가 조금만 잘 건드리면 특검에서 네. 그러면 정유라 입에서 좀 큰 게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네. 그게 역으로 최순실한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아서 네. 저는 최순실이 모정을 앞세운다면 들어오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정유라가 들어오면 사실 이런 표현하기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의혹과 혐의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특검에서 인정하고 있는 혐의 업무방해 하나예요. 업무방해 하나면 실형도 잘 안 나와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구속이 될지 몰라도. 근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인신보호 청구해서 유섭나처럼 네. 한 1, 2년 끈다. 그럼 갇힌 상태로 끌어야 되잖아요. 그걸 거기서 버티겠냐는 거죠, 정유라가. 네. 그러니까 거기서 버티고 그리고 한국 들어오면 또 처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정유라 입장에서도 들어오는 게 실리적으로 맞습니다. 빨리 들어와서. 근데 다만 이 최순실 이 관련 국정농단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으니까 이쪽 팀에서는 들어오는 게 좀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자, 요 얘기 하나 듣고 황 소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정유라가 2년 전에 엄마 최순실에게 썼던 자필 편지도 공개가 됐는데 SBS 보도입니다. 자, 그 내용은 2015년 1월 15일이면 거의 2년 전이죠. 그때는 정유라가 임신을 했을 때입니다. 앞서도 들으셨지만요. 임신을 했을 때 정유라와 최순실의 관계, 엄마-딸 관계가 상당히 틀어졌대요. 말도 안 하고 지냈대요. 그때를 감안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2015년 1월 15일 날 최순실에게 자필로 쓴 편지입니다. 가끔이라도 내 아이를 봐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영주권 얻어서 간다고 하면 할 말 없고 말릴 수도 없는 것인데 사랑의 엄마 유연 올림 정유연으로 개명을 했죠. 2015년 1월 15일 여기서 영주권은 독일 영주권을 얘기하는데 황 소장님 최순실이 왜 독일 영주권을 얻으려고 했을까요? 지금 뭐 박 대통령 임기 이후에요. 네. 저는 퇴임 이후가 되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근거지를 독일로 옮기려고 했다. 단지 딸 말은 이 말 문제는 자금을 끌어내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최순실은 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말을 보는 이 능력을 가진 사람, 말 부분에 관심을 크게 가졌고 개를 자꾸 사러 다니지 말고 말을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지금 최순실이 한국과 관련 있는 독일하고 한국하고의 사업을 하는 독일 회사가 여러 개 있고 호텔이나 레스토랑 같은 이 최순실과 가까운 조력자들의 이름으로 돼 있는 회사들이 수백 개, 수십 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조사도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최순실은 엄청난 재력과 부동산, 회사 등을 이미 독일에 한 20, 30년 전부터 깔아놓고 독일과의 특별한 관련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도 훨씬 더 편하고 쉬운 이 땅도 있고 조력자도 있고 건물도 있고 돈도 있는 데일 수 있죠. 자, 그래서 최순실의 그 재산이 수천 수조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유라에 대해서 저는 정유라요. 한국에 안 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이 국선 변호인인데요. 앞으로 아마 곧 이 변호인이 새로 등장할 거고 이미 준비된 변호인이 있을 거고요. 구금에 대한 항소부터 시작해서 범죄 인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할 건데요. 정유라가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유는 인권에 대해서 매우 아주 보장을 잘해줍니다. 특히 난민이 아니잖아요. 뭐 중동에서 이주한 난민이 아닌 정유라 문제는 유럽에서 봤을 때는 정치적 문제로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업무 방해만 걸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무 방해만 걸 게 아니라 50억 이상의 경제사범이라고 걸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연관된 정치적인 문제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애하고의 어떤 단절, 한국에 가게 되면 신병 구속 이런 부분을 걸면서 계속 소송을 해 들어갈 때 이유의 상징은요. 인도주의예요. 인권이에요. 그렇다면 정유라가요. 나름대로 1, 2년 이상은 버틸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황하지도 않고 치밀하게 주어진 말대로 했고 또 하나 이 미묘한 이야기가 있어요. 주사 놓는 백 선생이 누군가 알 것 같아. 제가 이 생각을 할 때는 이 대통령 주사 뭐 이런 부분하고 관련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일종의요. 내가 아는 거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들리기도 해요.